드디어 오피셜 사진도 공개를 하고요. 입단식을 했습니다. 입단식에 이렇게 나와서 심지어 뭐 연설도 하고 수많은 이제 그 관객이 있는 곳에서 했어요. 보시면 이 뒤에 베르나베우가 꽉 찼어요. 경기도 아니고 음바페의 입단식을 보려고.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음바페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이런 엠블럼 키스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 Uno, dos, tres, ¡Hala Madrid! 레알 마드리드 만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이제 비교되는 짤이 하나 있습니다. 호날두 있을 때. Uno, dos, tres. 호날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스타 선수들이 와서 할라 마드리드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관중들과 이제 이렇게 환호하는 시그니처처럼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호날두 때의 그 모습이 이번에 음바페에게도 보인다. 그리고 그 호날두 때 입단식에 온 인원이 8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대요. 근데 이번에는 음바페가 그 숫자를 넘었습니다. 8만 명 이상이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바페가 얼마나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베르나베우가 꽉 찼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잘 해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려점 중에 하나가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와 벨링엄과 카마빙가와 추아메니와 발베르데를 그리고 귓러를 어떻게 쓸 거냐. 이 많은 선수들을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 이 세 명은 다 왼쪽을 선호하는 선수들인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이런 활동 반경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비슷해요. 이게 비니시우스의 활동 반경입니다. 왼쪽 라인에 있다가 가운데로 뛰어들어오는 뭐 전형적인 호날두, 손흥민 그런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들의 동선과 동일하죠.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침투. 음바페도 당연하죠.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침투하는 이러한 동선을 둘 다 즐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호드리구도 좀 그런 스타일인 거잖아요. 호드리구도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잘하거든요. 오른발 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조화를 시킬 거냐. 인데 일단은 그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스쿼드가 너무 좋아요.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벨링엄에 뭐 지난 시즌에는 이제 크로스, 추아메니, 발베르데 요 3미들이었죠. 이 3미들이었는데 여기서 비니시우스를 이제 끼워 넣어야 되니까 크로스는 일단 은퇴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 카마빙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드필더도 벨링엄, 카마빙가, 발베르데, 추아메니 여기에 플러스 귓러도 있고요. 모드리치도 있죠. 모드리치는 이제 뭐 나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귓러도 좀 아까운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투톱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비니시우스가 빠질 것이냐 호드리구가 빠질 것이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실력순으로 한다면 호드리구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쿼드가 좋고 이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다음 시즌에서 쓴다면 이제 어쨌든 뭐 스쿼드상 귓러라던가 아니면 뭐 호드리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 빠져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시즌 초반에는 이제 벨링엄이 어깨 부상 음바페가 코 부상 때문에 약간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스쿼드 자체가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얘기인 건데, 그리고 이 두 선수가 공격 라인에서의 에이스가 비니시우스거든요. 벨링엄도 지난 시즌 잘했지만 어쨌든 이 공격 라인을 이끄는 선수는 비니시우스를 중심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돌아가는데 음바페가 온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벤치로 내리거나 비니시우스를 뭐 다르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요 두 선수가 투톱으로 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지난 시즌도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투톱으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투톱이 지난 시즌에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호드리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왼쪽으로 가요. 자유롭게. 비니시우스도 오른쪽 왼쪽 그냥 자유롭게 뛰어놀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왼쪽에 공격수들이 밀집하면 이때 발베르데라는 또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최고의 선수가 있습니다. 발베르데가 올라옵니다. 이 공간을. 그래서 왼쪽은 호드리구 비니시우스에게 맡기고 오른쪽을 발베르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벨링엄이 침투. 이러면서 좌우 균형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벤제마가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9번 공격수가 없는데도 이 균형이 되게 잘 맞았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한쪽으로 이제 배치가 되면 상대 수비가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때문에 수비가 쏠리는 순간 그때는 이제 크로스가 있었잖아요. 크로스가 반대편 전환.
반대편 전환하면 발베르데가 뛰어가서 오른쪽에서 득점, 혹은 카르바알이 뛰어나가서 카르바알이 오른쪽에서 크로스,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안첼로티 감독이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음바페도 아마 호드리구 같은 동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동선을 약간 포기하면서 뛰는 모습이 나왔었죠. 지난 시즌에도 바르콜라와 음바페가 투톱으로 쓸 때도 있었고요. 무아니와 음바페가 투톱으로 뛰거나 투톱으로 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만 뛸 수가 없으니까 음바페가 원톱으로 뛰는 경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도 음바페가 원톱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도 빠졌다가 왼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음바페가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이게 지난 시즌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의 동선인데,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에 있었고 호드리구가 이제 중앙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잡으니까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쏠리잖아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호드리구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가운데로 뛰어가면서 수비를 순간적으로 중앙에 쏠리게 만들 때 호드리구가 측면으로 뛰어가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호드리구가 측면으로 뛰니까 수비수들이 호드리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 호드리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이번에는 다시금 측면으로 뜁니다. 호드리구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호드리구에게 쏠리니까 비니시우스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뛰고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에게 패스를 찔러줘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면 이번에는 비니시우스가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또 쏠리게 만드니까 그 순간 호드리구가 이번에는 가운데로 뛰기 시작해요. 무한 스위칭이죠, 정말.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결국에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호드리구에게 패스, 호드리구가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장면들, 아마도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요런 동선들이 음바페를 위해서도 이런 동선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스위칭. 이 장면도 호드리구가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중앙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순간적으로 왼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발베르데가 일단 올라와요.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올라오니까 발베르데도 막아야 되니까 수비가 좀 끌려나가면서 일단 여기에 공간이 좀 여유롭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공간이 있으니까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호드리구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호드리구가 자연스럽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측면으로 나갈 때 가운데로 들어와서 슈팅. 그리고 여기서 뭐 슈팅을 안 한다면 수비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반대편 전환, 발베르데가 슈팅,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베르데가 아니라면 발베르데가 수비 끌고 나갈 때 가운데로 뛰고 있는 벨링엄이 있죠. 벨링엄에게 패스.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의 투톱이 아마도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투톱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면서 안첼로티가 실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도 사실은 음바페가 비니시우스랑 공존한다, 겹치는 거 아니냐, 누구가 떠날 것이다 이러지만 비니시우스 음바페의 공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만약에 벨링엄이 못 나온다, 그러면 귓러를 한번 이제 여기에 기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호드리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거고, 호드리구도 어쨌든 공미 같은 성향도 가지고 있거든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가 뭐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좌우로 벌려주면 호드리구 침투, 혹은 음바페 비니시우스 쏠릴 때 호드리구 침투,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시즌에 특히나 벨링엄이 빠져있을 때는 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호드리구냐 귓러냐, 이 두 선수를 좀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호드리구를 쓰면서 3톱을 쓸 수도 있죠. 로테이션을 좀 돌릴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리면서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음바페 3톱.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벨링엄을 한 칸 내리면서 뭐 한 선수를 뺀다거나.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에 치러야 되는 경기가 일단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베스트 11을 구성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안첼로티 감독이 지난 시즌에는 이 팀의 정말 에이스들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 이 세 명을 이미 공존을 시켰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음바페도 안첼로티니까 공존을 시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순간 여기에 이제 다음 시즌은 비르츠 노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심지어 이 선수들이 다 젊죠.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 추아메니, 발베르데, 카마빈가, 귓러, 심지어 다 어린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음 시즌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는 근 한
5년간 혹은 5년보다 더 이제 10년간 길게 놓고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최정상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제 엔드릭도 있습니다. 엔드릭은 여기 지금 이름도 여기 지금 못 내밀어요. 아주 단단한 지금 멤버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할지가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음바페가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 있을 때는 약간 조심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음바페 입단 영상에도 이게 있어요. 뒤에 호날두 막 붙여져 있고 공식 영상에 이런 장면도 써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음바페가 과거부터 이렇게 꿈꿔왔던 이런 팀에 왔기 때문에 음바페가 어떻게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역사를 써갈지 그런 것도 일단은 궁금하다. 라리가도 기대가 되고 챔피언스 리그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비교를 호날두랑 좀 하고 있어요. 호날두가 입단할 때의 모습과 음바페가 입단할 때의 모습,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를 데려온다. 이 자부심. 이것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호날두와 음바페를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음바페가 호날두 같은 그 위대한 업적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또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호날두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제 기대가 된다.